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유선생의 유선생입니다. 모성간호 시간이고요. 드디어 오늘 이제 9월의 첫날이에요. 그래서 더운 여름이 이제 지나가고 이제 가을로 접어들려고 하고 있는데 다들 더위에도 공부 열심히들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학원 수업이 이제 그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이 돼가지고 이번 주는 계속 그냥 그 인터넷 수업으로 그 대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실제로 가서 수업 받는 것만큼 막 그렇게 집중해서 수업이 되지는 않는데 아무튼 열심히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복습하고 공유하려고 수업 나름 열심히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모성 간호 수업 어떤 것들 했는지 같이 이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단원 분만과 고위험 분만 진도 나갔는데요. 우선 분만에 대해서 이제 배워봤어요. 분만은 이제 딜리버리라고 해가지고 영어 자체가 굉장히 쉬운 영어더라고요. 분만을 딜리버리라고 한다는 게 굉장히 웃겼고요. 일단 분만의 요소 들어가 보겠습니다. 분만의 요소는 크게 5대 요소가 있어요. 태아, 산도, 그다음 만출력, 그다음에 심리적 반응, 인부의 자세까지 해가지고 그 분만의 5대 요소 하면 이렇게 5가지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시험에서 분만의 5대 요소가 아니고 3대 요소를 물어본다 하면은 그 위에 처음 3가지 태아, 산도, 만출력까지가 3대 요소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뒤에 심리적이나 인부의 자세는 그만큼 앞에 거에 비해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3대 요소를 물어보면 이렇게 3가지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우선 첫 번째로 태아입니다. 분만시 그 태아가 분만할 때 이제 가장 흔하게 있는 체위가 두정위죠. 그래서 머리가 이제 그 골반 밑으로 향해져 있는 두정위 자세가 가장 흔한 체위인데 이제 반대로 두니라고 해가지고 엉덩이가 밑으로 이제 다리 부분이 밑으로 내려와 있는 경우가 가끔 있기는 해요. 근데 이때는 그 다음에 체위 그 교정을 해줘가지고 가능한 한 두정위로 이제 옮겨 탈 수 있게끔 이제 엄마가 운동을 많이 해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태아의 그 요소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용어들이 나오는데 우선 태위 보겠습니다. 태위는 그 엄마의 그 척추뼈 있어요. 그리고 엄마의 척추뼈하고 태아의 그 척추와의 그 상호 관계입니다. 그래서 엄마의 척추와 태아의 척추가 이제 아기가 두정이로 있다고 하면은 엄마 척추나 아기 척추나 똑같이 일자로 이제 종의 관계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종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아기가 가로로 누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엄마의 척추하고 그 태아의 척추가 횡으로 이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횡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정상적인 그 출산에 있어서는 종위의 체위가 가장 좋겠죠. 그 다음에 태세는 임신 후반기에 태아가 취하는 자세를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태아가 그 좁은 골반을 통과해서 나오려면 가능한 한 이제 머리를 앞으로 푹 숙이고 머리 쪽을 이제 골반 쪽으로 향해 가지고 나와야 되는 그 자세가 그 완전 굴곡 자세예요. 그 자세가 이제 되면은 가장 좋은 거고요. 불완전 굴곡 자세도 있고 반대로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 되는데 아이가 목을 뒤로 제껴 가지고 신전 자세로 불완전 신전 자세로 나오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다음 태세는 그런 취하는 자세를 말하고요. 선진부는 이제 제일 먼저 내려와서 그 아이가 만져지는 부위예요. 자궁 경관으로 내진을 해 봤을 때 그 아이가 이제 임신이 다 돼가 그 분만 시기가 다 돼서 아이가 밑으로 하강이 내려왔을 때 손을 넣어서 내진을 해봤을 때 머리가 가장 먼저 만져진다 하면 그 선진부는 머리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반대로 두니로 되어 있어서 뭐 엉덩이나 발이 만져진다 하면은 그쪽이 선진부가 되겠습니다. 태향은 선진부와 골반의 관계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 태아 다음 후 분만의 요소 산도 보겠습니다. 산도는 이제 아이가 내려오는 그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골반을 지나서 자궁을 지나가지고 그다음 질을 통해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골반강, 자궁, 질강 등을 말하겠습니다. 만출력은 아이가 나올 때 그 힘이에요. 파워라고 하는데 1차적으로는 자궁의 수축과 견축에 의해서 아이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은 2차적으로는 그 산모가 얼마만큼 힘을 주느냐, 산모의 노력과 복부 근육의 긴장성, 그 다음에 횡격막의 수축에 의해서 만출이 되는 그 정도가 산모마다 달라지겠습니다. 그 다음은 심리적 반응입니다. 그 인부가 분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고 뭐 산모 교실을 열심히 다녔다던가, 그래서 뭐 이해와 준비성이 철저해서 아이를 어떻게 출산하는지를 잘 알고 있다던가, 요즘은 산모 교실 같은 데 가면은 해부학적 그런 지식 같은 것도 자세히 알려줘가지고 그 출산을 함에 있어서 산모들에게 이제 충분한 지식을 알려주나 봐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걸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사이에서는 분만에 있어서 차이가 좀 있겠죠. 그다음에 옆에 있는 그 가족들이 얼마만큼 도와주는지, 그다음에 환경적인 그 문화의 조건 같은 것들이 심리적 반응에 들어가겠고요. 그다음에 인부의 자세에서 이 자세는 그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포지션, 어떤 뭐 서 있느냐 누워 있느냐 뭐 이런 자세를 말하겠습니다. 어떻게 자세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나오는 그 분만의 조건들이 조금씩 달라지겠죠. 이렇게 해서 분만의 요소 5가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분만의 전직 및 감별 보겠습니다. 분만의 그 분만이 이게 분만이 되려나 보다 하고 느껴지는 그 전직 및 감별인데요. 첫 번째로 이제 태아 하강감입니다. 이 하강감 자체는 이제 하강이라는 단어하고 구별을 좀 하실 줄 알아야 되겠는데요. 그 하강감은 임신 말기에 이제 아이가 밑으로 골반 쪽으로 축 내려앉아가지고 그 아이가 밑으로 쏠리는 그 느낌을 하강감이라고 하고요. 하강은 말 그대로 분만 시에 아이가 그 밑으로 내려오는 거. 그거를 이제 하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강감하고 하강의 그 어감 차이를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하강감은 임신 중 뱃속에서 아이가 내려오는 그 느낌이고, 하강은 분만 시에 그 태아가 그 출구를 지나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걸 말합니다. 일단은 그 분만의 징조 보면은 태아의 하강감이 느껴지죠. 아두가 골반강으로 이제 내려오는 느낌인데요. 자궁저부가 36주에 최대치로 올라가져 있다가 이제 태아의 하강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자궁저부가 이제 점차적으로 내려오면 그 횡격막을 압박하고 있던 그 자궁저부가 내려감으로써 숨쉬기는 훨씬 수월해지죠. 반면에 아이가 밑으로 빠지기 때문에 골반 부위 그 뼈가 뻐근하면서 다리가 붓고 저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방광을 압박하기 때문에 임신 초기와 후기 빈뇨 증상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그 태아의 하강감으로 인한 증상들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오히려 태아가 분만 전 바로 그 나오기 직전에는 태동감이 오히려 약간 감소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산모들 중에 혹시나 뭐 아이가 임신 말기인데 태동이 뭐 없어졌다 할 때는 이거는 분만이 다가오셨기 때문에 태동감이 감소하실 수 있어요라고 설명을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은 가진통이 분만 10여일 전에 오는데요. 이 가진통은 이제 그 책에 나오는 그 진진통과 구별을 하셔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가진통은 불규칙적인 반면에 진진통은 규칙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진통은 좀 걸어 다니다 보면 통증이 사라지는데, 진진통은 더욱더 그 경우가 심해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가진통은 뭐 이슬이 보이지는 않죠. 근데 진진통은 그 이슬을 동반하고요. 그 다음에 자궁경부가 아직 가진통은 열린 상태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진진통은 자궁경부가 열려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가진통과 진진통을 반드시 좀 구별을 해주실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빈뇨 증상이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아가 하강함에 따라서 방광을 압박해서 빈뇨가 보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분만이 다 돼간다 하면은 이슬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이슬은 소량의 피가 섞인 점액인데요. 이게 비쳤다 하면은 24시간 내에 분만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약간의 체중 감소. 여기서 체중 감소는 정말 아주 약간 느끼지 못할 정도의 체중 감소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파수. 파막이라고도 하는데 그 양막이 태아를 싸고 있는 양막이 파열됨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바로 이제 분만이 임박했다라는 징후라고 볼 수 있고요.
이 파막이 됐는데도 선진부에 하강이 없다 하면은 아이 자궁 속에 그 양막 안에 있는 제대 자체가 미끄럽기 때문에 그 제대가 바로 이제 탈출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대요. 그래서 이제 그 선진부의 하강이 반드시 느껴져야 되는 거고, 없다 하면 이제 조금 위험한 거죠. 그 다음에 이 파막이 터진 뒤에 24시간 안에 바로 이제 병원을 와가지고 이제 아이를 출산을 해야 되는데, 파막이 터진 후에 24시간 이상 지연이 된다 하면은 자궁 내 감염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증상은 자궁 경부의 거상, 소실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거상이라는 의미가 자궁 경관이 이제 구멍이 아이를 낳을 때가 되면은 점점 부드러워지면서 얇아지고 부드러워지면서 얇아지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경관이 막혔던 경관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10cm 정도가 열려야 이제 분만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궁 경부 자체는 거상과 거대가 일어나는 곳이라는 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참고사항에서 보시면 유도분만이라고 나옵니다. 이 유도분만은 그 분만 촉진제,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옥시토신을 그 포도당과 이제 섞어가지고 이제 투여를 하게 되면은 진통이 이제 가진통처럼 나타나면서 진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통을 인위적으로 유발해가지고 분만을 유도시키는 걸 유도분만이라고 하는데, 이 유도분만뿐만 아니라 모든 분만시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진통이 어떻게 오느냐를 좀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진통의 간격, 뭐 이제 3분마다 오는 데든 뭐 10분마다 오던 게 7분마다 오고 5분마다 오고 3분마다 오고 점점 짧아지죠. 그러면 이제 분만이 가까워졌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진통의 간격이 짧아지는 반면에 그 진통의 기간은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1분 동안 오던 진통이 2분이 되고 3분이 되고 점점 기간이 길어지는 거죠. 그리고 강도는 점점 세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진통의 간격, 기간, 강도가, 간격은 짧아지면서 그 기간은 길어지고 강도는 점점 강해지는 게 분만시 진통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좀 반드시 이 세 가지는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분명히 분만 전에 관장을 시켜요. 이 관장의 목적은 분만하면서 그 산모가 힘을 주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이제 대변이 같이 나오게 되면 아이한테 아무래도 이제 안 좋겠죠. 감염의 우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오염 방지나 그 자궁 수축 작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아무래도 관장을 이제 시키면, 그 임산부에게 관장을 하지 말라는 거 그 임신 시 주의 사항에 나왔었는데, 관장을 해서 이제 그 배변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궁 수축이 유도가 되는 거죠. 이 관장을 이제 분만 전에 시킴으로써는 일부러 이제 그 수축을 유도시켜서 분만을 더 쉽게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그 관장의 목적이 오염 방지와 자궁 수축 작용 촉진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그 자연 분만할 때 보면은 회음부에 그 털 이제 깎잖아요. 상모하는 그 목적 자체는 아이를 낳을 때 아무래도 그 회음부 절개를 하게 됩니다. 아이가 나올 때 그 자궁 경관 쪽으로 나오는 게 이제 좁다 보니까 회음부 절개를 하게 되는데, 그 할 때 그쪽으로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회음부 상모를 하게 되는 목적이 있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정 위의 분만 기전입니다. 아이가 나오는 그 순서인데요. 이 순서는 조금 기억을 반드시 차례대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좌골간의 경선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그 엉덩이 밑에를 만져보면 엉덩이 뼈 만져지시잖아요. 그 엉덩이 뼈, 이제 그 골반 뼈 사이에 그 이제 그 경선, 그 길이를 말하자면 이게 엄마가 아무리 왜소해도 큰 아이를 낳는 경우도 있고, 엄마는 굉장히 튼튼해 보이는데 그보다도 더 작은 아이를 자연분만으로도 못 낳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아이의 그 머리와 엄마의 골반 사이에 그 합이 맞지를 않아서인데요. 그 아이의 머리가 엄마 골반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그
그 치수입니다. 근데 이게 9.5cm 이하일 경우, 아이의 머리가 보통 9.5cm 정도가 된대요. 근데 그 엄마의 그 아이의 머리가 통과하는 엄마의 골반이 9.5cm보다 작다 할 때는 아이가 글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왕절개를 이제 그 유도시키는 거고요. 일단은 첫 번째 진입이 있겠습니다. 아이가 그 골반각 밑으로 이제 진입을 하는 거죠. 근데 초산부는 분만 시작 2주 전에 진입을 한다는 거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경산부는 이게 갑자기 이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가늠하기가 힘들지만, 어쨌든 초산부 기준으로는 분만 시작하기 2주 전에 아이가 골반강으로 진입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만약에 이게 골반강으로 진입이 안 된다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엄마 골반 그 사이즈와 뭐 아기의 머리 그 크기가 불일치한다는 거, 이거를 이제 그 어려운 말로 아두 골반 불일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엄마의 그 골반 자체가 그 9.5cm 이하일 경우는 좀 위험하고요. 정상은 10.5cm예요. 엄마의 그 골반 사이의 간격이 10.5cm는 돼야 정상적으로 아이가 자연분만으로 출산이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은 전치태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진입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아이의 머리가 진입이 됐다면 그 다음에 하강을 시작합니다. 태아의 선진부, 제일 먼저 만져지는 부위가 골반 입구를 지나서 골반 출구로 내려오는 거죠. 골반이 이제 세 가지의 그 순서로 이제 입구, 중간, 출구로 해가지고 아이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골반 입구를 지나서 출구로 내려오는 거를 하강, 아까 제가 하강감하고 구별해서 기억하고 계시라고 말씀드렸죠. 아이가 이제 분만을 위해서 밑으로 내려오는 건 하강이고, 임신 중에 엄마가 자궁 경부가, 그러니까 골반강이 내려앉는 걸 느끼는 것 자체는 하강감입니다. 초산부는 분만 2기에, 이 분만 2기라는 거는 이제 자궁 경부가 10cm 정도 열린 거를 분만 2기라고 하는데, 그 분만 2기의 하강을 느낄 수 있고요. 경산부는 진입과 동시에 하강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진행이 빨라요, 초산부보다. 그 다음에 이제 진입과 하강을 거쳤다면 굴곡, 그 아이는 태어날 때 고개를 숙인 채로 머리부터 나오게 되는데, 머리에서도 그 머리 꼭대기, 이 머리 뒤쪽 이렇게 그러니까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아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코가 있고 이렇게 눈이 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요 머리 꼭대기가 가장 그 제일 사이즈가 작을 것 같지만, 이 머리보다도 약간 짱구 스타일이기 때문에 요 한가운데보다도 이 위쪽 이 부분이 가장 이제 짧은 소사경이래요. 그래서 이쪽이 9.5cm가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서 만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고개를 숙인 채로 해가지고 굴곡을 통해서 이쪽으로 해서 만출을 하고요. 굴곡을 한 다음에는 내회전, 아이의 몸이 이제 몸은 똑바로 보고 있지 않더라도 머리를 이렇게 비틀어 가지고 회전시켜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은 신전을 통해서, 그 다음 외회전을 통해서, 그 다음 만출 꺼내게 됩니다. 근데 만출할 때도 그 바로 이제 머리를 꺼낸 다음에 양쪽 어깨를 한꺼번에 빼는 게 아니고, 골반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한쪽 어깨를 먼저 빼서 팔을 뺀 다음에 그 다음에 반대쪽 어깨를 해가지고 나머지 팔을 빼는 거죠. 그래서 그 어깨 사이즈를 한꺼번에 빼게 되면은 엄마의 그 골반 사이즈에 비해서 너무 넓어서 빠져나오질 않기 때문에 그 한쪽 어깨씩 각각 빼는 그 무슨 말씀인지 아시려나? 아무튼 그 오른쪽 어깨를 먼저 뺐다 하면은 그 다음에 오른쪽 팔을 완전히 다 뺀 차례에서 그 다음에 왼쪽 팔을 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시면 조금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이의 그 분만 순서, 진입, 하강, 굴곡, 내회전, 신전, 외회전, 만출의 순서로 이제 분만 기전이 이루어진다는 거, 순서는 반드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수업은 제가 여기까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아무래도 분만은 저희 이제
엄마들의 경우는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책을 읽으시면은 이해는 금방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가씨들은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으실 것 같지만 분만은 재미있게 오늘 저도 배웠던 것 같습니다.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 시간은 또 분만 이어서 수업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